서울시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신임 센터장이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부당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고 센터장의 부당노동 행위를 폭로하자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부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예비 의결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27명이 고용 승계되는데 현재 청년활동지원센터에 남은 사람은 15명뿐이다. 12명 어디 가신 겁니까? 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김정은 노조위원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센터는 2016년에 개소를 하였고요. 2016년부터 그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접수 그리고 사용 안내, 참여자 지원을 해왔고 참여자들 대상으로 진로 모색이나 마음 건강, 뭐 관계망 지원 사업 같은 걸 좀 해왔고요. 지난 5년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한 약 10만 명 정도를 만나오면서 10만 명. 예, 서울시 청년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센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청년수당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청년수당은 그 청년들이 이 사회 진입기에 있는 청년들이 뭔가 진로 모색을 하고 본인이 이제 좀 꿈을 찾는 데 필요한 생활비 지원, 뭐 구직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조하고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서울시에서 네. 그 박원순 시장이 이때 시작을 했을 때 네, 서울시 맞습니다. 의회에서 네. 거절하고 뭐 거부하고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당이 다수였을 때 네. 그 소송을 제가 했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저도 네. 청년수당이 도입되는데 네. 일부 네. 역할을 했다. 나중엔 다 소취하고 서로 끝나기는 했지만 네, 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도입된 청년수당. 네. 근데 이게 지금 10만 명 이상에게 계속해서 이런 서비스를 수당을 그냥 지급하기만 한 게 아니라 네. 진로 지도도 같이 하고 네. 마음 상담도 하고 네. 예. 자조 모임도 하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청년들 이런 네. 커뮤니티도 만들고 이랬다고 저는 활동을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근데 네. 2016년부터 잘 해오던 센터가 2021년 7월 달에 네. 위탁받았던 수탁법인이 변경됐어요. 네. 왜 이렇게 변경이 된 겁니까? 변경된 것은 사실 뭐 그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 매뉴얼에 의하면 네. 뭐 최장 뭐 5년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서 이전의 법인과 서울시의 이제 위수탁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고 신규 법인이 이제 서울시에 공모를 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공모 과정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던데 새로 네, 공모 수탁한 곳이 서울현대교육재단 한국디지털 컨버전스 협회 컨소시움이에요. 네. 여기는 지금 이 그 수탁 기관의 이름만으로 봐서는 네. 청년 활동을 지원하는 곳인지 네. 잘 모르겠어요. 어떤 활동을 하던 곳인가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법인에 대해서 정식으로 소개받은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지만 네. 어쨌든 오세훈 시장님 부임 이후에 민간위탁에 선정된 곳인데 그 서울현대교육재단 같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알고 있고 직업훈련. 네, 그 한국 디지털 컨버전스 협회 같은 경우에도 뭐 국비교육을 운영하는 곳으로는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청년 수당과 마음 돌봄 등 청년 활동 지원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연관성이 있는지는 네. 조금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자, 네. 이때부터 신임센터장의 직원 상대 비아냥과 부당한 인사가 단행되었다는 건데 원래는 27명을 다 고용 승계하겠다라고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 녹취 부분 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녹취 부분을 한번 같이 들어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게 여기 나오는 거는 센터장님의 말씀이죠. 예, 녹취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사회복지 쪽에서 말하는 그 쉬운 용어로는 복지병, 만성질환, 복지병. 걔네는 말로 밥 벌어먹고 사는 애들이라 말 엄청 잘해요. 순리대로 가는 거야, 나는. 나랑 싸우잖아. 그 싸움의 대상이 나였다는 것도 놀랍지만 근데 와서 보니까 서울시 몇 살 아니고 내 몇 살이더라. 네, 여기서 복지병, 만성질환 누구를 가리켜서 복지병에 걸린 만성질환자라고 한 겁니까?
아, 네. 다시 들으니까 좀 마음이 저도 좀 그런데 저희 저소득층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좀 가리켜서 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네. 저소득층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향해서 네. 이 저소득 청년들은 네. 복지병이라는 만성 질환에 걸린 환자들이다.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말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애들이라 말 엄청 잘해요. 누가 말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말을 엄청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센터에서는 청년들의 마음을 좀 돌보는 마음 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 건강 사업의 주요 협력을 좀 해주시고 계시는 상담사 분들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심리 상담 하시는 분들한테 네. 말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애들이라 네, 말은 맞습니다. 엄청 잘해요. 그 다음에 나랑 싸우다가 네. 그러니까 이 센터장님과 싸우다가 네. 나였다는 게 놀랍지만 네. 뭐 이런 얘기를 네. 아니 그 청년활동 지원센터 센터장님이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온 청년들을 향해서 복지병 만성 질환자다. 아, 네.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다음에 심리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을 향해서 말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애들이다. 그다음에 또 보니까 여기 녹취에는 나오지 않지만 네. 임산부 직원에게 네. 폭언을 한 것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임산부 이제 출산을 다음 달로 이제 앞두고 있는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가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하였고 그 회의가 조금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 회의이긴 했는데 네. 그 회의가 한 2시간가량 좀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회의였고 그 회의 이제 종료되는 시점에 너 배가 당기지 않느냐고 이제 말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임산부 동료는 그 이후로 좀 그 말을 생각하면 자기가 마치 뭔가 놀림받는 것 같고 호흡 곤란이 오는 좀 증상을 겪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올해 8월인 거죠. 그러니까 네. 올해 8월 인사발령에서 고용 승계된 직원들을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그간 담당하지 않았던 부서에 배치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인사발령이 2번이 있었는데요. 네. 그 8월에 한 차례 있었고 얼마 전 10월에 한 차례 있었는데 법인이 이제 바뀌고 나서 8월에 이제 인사발령 때는 내년을 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뭐 비전을 세운다 해서 저희가 그때는 뭐 새로운 센터장님의 어떤 비전이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인사 발령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10월에 또 갑자기 이제 이 개편을 하게 된 거죠. 네네. 근데 그 개편이 조금 문제가 있었고 소관 업무 그러니까 저를 예로 들면 저는 원래 저희 센터 말고 자치구에도 이제 각 청년센터가 있는데 그 청년센터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네. 홍보 업무로 이제 발령을 냈고 저와 이제 같은 팀이 된 동료들이 사실 노동조합을 같이 하고 있는 동료들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동료들을 한 팀으로 묶고 그 회의에 이제 센터장이 배석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좀 그런 일들이 있었고 직원 인사 발령의 그 배경이 무엇인지 제가 그래서 여쭤봤죠. 예. 근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예. 발령하면 부당노동행위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도 궁금해서 예. 문의를 했는데 이제 네. 답변을 받은 게 서울시에서 예산 삭감이 이제 예상되어서 채용을 좀 자제하라는 구두 권고를 받았다. 그래서 뭐 업무 공백 최소화 이런 얘기도 이제 공지를 하셨는데 네.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예산 삭감으로 인원 뭐 채용이 자제 권고를 받았다면 신규 채용을 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신규 채용은 계속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다른 팀으로 배치한다는 게 좀 합리적인 설명은 아니잖아요.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은 네. 자기가 일하지 않았던 다른 팀으로 배치하고 네. 새로 신규 채용을 해서 인원을 네. 채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인사 앞뒤가 안 발령이 맞네. 저희 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 건은 저희도 서울시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조사 중에 있는 네. 상태입니다. 노조에서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네. 기자회견 개최 일주일 후 가진 간부회의에서 네. 굉장히 또 심한 발언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뭐 법인이나 서울시에 이제 많은 요청을 드렸었어요. 만나 주셨으면 좋겠다. 얘기를 좀 들어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인에서 계속해서 이제 저희 뭐 연락도 제대로 안 되고 계속 문서로만 이제 저희가 공문을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네. 저희는 대면을 해서 조금이라도 저희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는데 네. 만날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마음에 기자회견을 열게 된 거고 네. 기자회견 이후에 그 센터 팀장 부서장 그러니까 간부들이 모이는 회의 자리에서 네. 뭐 쟤네들 다 잘라버리면 된다. 징계를 준비해라. 좀 이런 말들이 오갔었어요. 근데 그 말들이 저희는 물론 그 회의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들었다. 되게 이렇게 고성이 엄청나게 회의실 밖으로 새어 나와서 그날 네네. 이제 근무를 하고 있던 직원 한 다 4-5명 정도가 그 고성을 계속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애들이 나를 협박한다. 다 잘라버리면 돼. 개소리하면 다 죽여버리려니까. 네. 이런 고성이 회의장 바깥으로 나오는 것을 네. 조합원들도 다 들을 네. 수밖에 없었다. 네. 자, 서울시에서는 법인이 바뀌는 과도기에 노사 간 입장차가 있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네.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시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주셨고요. 네. 제작진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측과 계속해서 통화해서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청년활동지원센터 측은 현재 입장문을 준비 중이라 아직 뭐라고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달받았습니다. 추후 입장이 나오면 반론 역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김은정 노조위원장님 말씀, 김정은 김정은 노조위원장님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